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의 본능에는요, 유익하고 알찬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제가 3부까지 나누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은 2018년 8월에 주식회사 북채통 도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이라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 부의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들, 그리고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말하네요.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부자 되는 걸 방해하는 9가지 심리적 장애물이 있다. 이 책은 그 9가지 내면의 장애물의 속성과 이를 극복하는 실전 투자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도구와 맞춤 처방을 제시한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왜 돈복이 없었는지 진짜 문제점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고 거꾸로 당신이 돈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돈 문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내용들이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3부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머리말이 나오는데 머리말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원시 본능에 사로잡혀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의 본능을 일깨워 슈퍼리치로 거듭날 것인가.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끝에 결혼해 월세 20만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렇게 혼수도 폐물도 없이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모은 종잣돈이 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설렜다. 우리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위해 발품을 팔고 이사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9년차 접어들던 어느 날 드디어 총자산이 50억을 넘어섰다. 큰 기업을 하는 재벌들이 보면 50억 좀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꿈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 평소 직장 생활을 지긋지긋해 하던 나는 42살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났다.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일이라곤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맛집을 탐방하며 놀다가 아이가 수업을 마칠 때쯤 다시 학교에 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다. 아마도 더 오래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재산이 조금 더 늘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딸은 원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와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낸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정맥으로 고생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것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또 아내와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낸다.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은퇴해서 젊을 때보다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나이 들어 갑자기 부부가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는 친구 부부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만하면 소시민들에겐 꿈의 삶이 아닐까 싶다.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는 내가 꿈꾸며
꿈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캐나다에 살 때 우리 집 근처에 연어 부화장이 있었다. 연어들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어릴 때 살던 고향인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댐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인공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연어가 잘 거슬러 올라가게 도와주는데 그때 연어들이 뛰는 모습이 장관이라 관광객들이 몰려들곤 한다. 한날은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난 뒤 아내와 둘이서 연어 부화장에 놀러갔다. 그곳에서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왠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연어들 모습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도 몇백 킬로미터에 이른다. 작은 폭포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점프해서 올라가다 보니 주둥이가 바위에 부딪혀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느러미도 허옇게 변하고 입모양도 괴상하게 뒤틀려 있다. 나는 비참한 몰골의 연어들을 보면서 그냥 바다에서 편하게 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느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답은 본능 때문이다. 본능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권 없이 회귀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부자와 빈자도 본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오랫동안 해왔다. 원시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나 내일의 행복은 약속할 수 없고 부의 본능을 일깨운 사람은 안락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며 가난에 허덕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돈은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학습의 산물로도 읽어낼 수 있다. 또 학교 다닐 때 1등 할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식이나 운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돈복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은 뿌리 내리고 있는 본능,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부자 되는 걸 방해하는 9가지 심리적 장애물이 있다. 이 책은 그 9가지 내면의 장애물의 속성과 이를 극복하는 실전 투자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도구와 맞춤 처방이 제시된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왜 돈복이 없었는지 진짜 문제점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고 거꾸로 당신이 돈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돈 문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수많은 천재와 노력가들이 찾아낸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재테크 실패로 고통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실패하게 되었는지 진짜 이유를 깨닫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책 방법을 배워서 더 이상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이 너무나 인간적인 당신이 영혼의 자유를 얻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브라운스톤 2018년 7월에 쓴 글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그 말머리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투자법이라든지 실패담, 경험담, 그리고 작가의 그 노하우 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했대요. 그러면 아내는 철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괴롭히는 인간들 다 데려와.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이런 노래 부르기가 10년 이상 아침마다 반복되었다. 난 인사철마다 내가 혹시 다른 부서로 발령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조종당하고 내돌린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출근해야 했다.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터로 나갔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 일만 하다가 일에 찌든 늙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는 해줄 것 같았다. 넘치도록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 덕분에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한 친구에 비해서 난 부자가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더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라고 지금부터 나옵니다.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까를 늘 걱정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했다. 사실 나도 투자가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직장생활과 똑같은 처지에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은행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 때와 투자할 종잣돈을 모을 때 그리고 투자 자금을 빌릴 때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라고 적혀있네요. 재테크에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종잣돈 모으는 철칙은 번급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 종잣돈을 마련한 나의 몇 가지 경험을 얘기해보자. 나는 자동차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했다. 세월이 지나면 자동차는 유지비만 잡아먹고 고물이 되지만 투자금은 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유지비만 잡아먹고 고물이 되지만 투자금은 배로 불어날 것을 믿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보다는 LPG 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많은 절약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는 것은 효용 가치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 2년 아니면 3, 4년 된 자동차 중고로 사도 차만 잘 사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는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결혼 반지 하나만 달랑했다. 그나마도 안 쓰는 금목걸이와 알을 맹동 구석의 작은 금속 세공소에 갖다 주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렇게 혼수 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나는 투자를 했다. 나는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다. 전세 보증금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나중에 전세로 살 때도 좋은 동네에 큰 평수로 전세 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을 마련하느냐에 집중했다. 후일라는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전세를 내주고 우리 부부는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하며 살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전세를 주고 주인은 전세가 싼 동네에 고생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2부, 3부도 기대해 주세요.